네, 순환매장세 코스피의 새로운 강자는? 이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가 정보부장님이신 최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코스피의 새로운 강자, 누가 왕이 될 상인 것 같습니까? 네. 네, 왜 웃으시죠? 아니, 제가 질문하면 왜 웃으시죠? 네. 네. 원고에 없던 내용이라서 준비해 주신 왕이 될 내용 상인가는? 브리핑해 알겠습니다. 주시죠. 네. 네, 일단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좀 빠르게 일어났는데 일단은 뭐 코스피의 새로운 강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뭐랄까 축약돼 있는 모습이 있어서 시장의 새로운 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를 보아야 지금 시장에서 잘 맞는 이겨낼 걸까? 수 있고 네. 중간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 떨어지고 오늘도 다른 게 올라가고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신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뭐 게임 관련주는 끝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겁먹으시고 아마 질문도 많이 하실 겁니다.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실 텐데 과연 정말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만약에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후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실 끝났을까? 팔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반등이 나오는 섹터들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네. 오늘 이제 리비안 관련돼서 2차전지도 좀 강하게 거의 장 끝나가는 와중에 저는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있긴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튀어오르다가 뭐 에코케 같은 경우 상한가 달성을 했다가 뭐 그러니까요. 상한가를 좀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2차전지 관련 이 다음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허 위원님도 네. 부장님도 네. 네, 말씀하셨지만 통신 관련해서 뭐 저도 말씀드렸고 일단 통신 관련돼서 메타버스에 사실 뭐 IT 관련돼서는 통신을 놓고 얘기할 수는 없기 그럼요. 때문에 네. 뭐 축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꽃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까요? 어쨌든 5G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메타버스의 인프라에 뭐 최대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뭐 기존에 좀 많이 손실을 보시고 굉장히 좀 고난의 시간을 가지셨던 분들에게 좀 네. 살짝 희소식이었을 텐데 어쨌든 5G가 과연 추후 시장의 상승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코로나 확진자 오늘 치료제 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를 했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뭐 한 번에 우리도 이제 작년부터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확진자가 이렇게 확 증가를 해버리면 한 번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건 좀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럼 관련해서 섹터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대체적으로 뭐 진단키트나 기존에 이제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접근해서 뭐 짭짤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는 손실폭이 굉장히 좀 크실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추후 시장을 이끌어갈 섹터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 지금 눈을 여겨보아야 되는 그런 섹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순환매 장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발제를 한 이유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허 부장님이 살짝 이야기해 주셨지만 나 빼고 메타버스 관련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반도체 너무 하락폭이 크길래 정리하고 메타버스나 NFT로 갈아탔더니 그때부터 또 약간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선택이 또 틀렸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실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코스피 지금 반등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슨 섹터 봐야 되는지까지 좀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보부장님 그리고 산업부장님 계시니까 큰 축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반등 시점일까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올라왔어요. 지금
자본시장 반등으로 봐도 되냐. 왜냐하면 제가 또 본 바에 의하면 자본시장 연구원이 내년 코스피 지수 최대 3,35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두 분의 뷰가 어떻게 갈리는지 궁금하네요. 허반석 위원님. 네, 부장님. 일전에도 코스피 반등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서경희 부장들 세 부장님들의 의견이 뭐 저는 동그라미였고요. 어떤 분은 세모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아니다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위에 있는 차트는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차트는 코스닥이고요. 제가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선을 긋는데요. 이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적은 있지만 이 추세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갔던 적이 현재까지는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지켜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아랫단까지 차트가 내려왔을 때에도 좀 과감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수급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이 차트상 지지선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제 5개월 연속 음봉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에 그래도 양봉까지는 올려놓고 끝낼 것인가. 현재는 4개월 연속의 하락이었고 이제 십자에서 조금 더 올라온 2,994포인트를 좀 찍고 있는 코스피의 월봉 차트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때에 코스피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2,900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리는 주가 지수도 없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주식도 없더라. 그래서 주가 지수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지지선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 4거래일 연속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코스피 10거래일 중에 하루만 제외하고 9거래일 순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 개인 순 매수가 35조를 넘어가다가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1조 2,200억 원 이상을 매도하는 형국이 현재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500만 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간 잘 버티시다가 혹은 아주 좋게 앞자리가 6으로 시작할 때 매수를 했다가 네. 7만 5천 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곳곳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매도하니까 주가가 가더라라는 속설은 이번에도 좀 적중을 한 모습이라서 이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네. 삼성전자는 좀 아끼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시장에서 네. 지금은 코스닥 분봉으로 추세선을 좀 그려놨는데요. 네. 시장에서 내 계좌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파란색 네모에서 매수를 하시고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매도를 하면 이거 두 번만 반복하면 계좌는 그대로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청개구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주의와 용기를 병행해야 하는 11월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야 할 때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용기를 내야 할 구간이고요. 파란색 네모는 내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압축해야 할 종목이 있는가, 그리고 내실화해야 할 종목이 있는가. 결국 내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 가져가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파란색 네모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현금화 전략을 반복했어야 하는 11월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에서는 용기를, 파란색 네모에서는 주의가 필요했던 시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내려가도 코스피는 2,900, 코스닥은 990포인트 다시 내려오더라도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 부장님께서 큰 눈으로 그 위아래 선을 조금 지지선과 또 천장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안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뭐 없을 것. 이 위아래를 깨는 그 건 없을 안에서 것이다. 변동이 나오는데 변동이 나오더라도 2,900과 990포인트를 네, 네. 지켜줄 것이다. 위아래 그런데 그거를 지지선은 지지해 줍니다. 반대로 하지는 말자.
그러니까요. 이게 주의와 용기를 반대로 거꾸로 하면 정말 계좌가 순식간에 그렇죠.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일단 시장의 위아래선을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허 부장님이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개인들이 팔 때를 귀신같이 골라서 다시 또 매수를 하는지 최근 반도체 동향만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부분이 또 어딘지 수급을 좀 우리 정보 부장님이 더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는 뭐 코스피는 뭐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 시점일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저는 이제 코스피는 반등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더 말씀드리고 보수적으로. 싶고, 네,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은 반등을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는 좀 전환을 했습니다. 살짝 눌리긴 했지만 오늘 잘 지지받고 좀 올라왔고 코스닥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코스피는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고 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요. 사실 차트보다 차트 밖에서 많이 좀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시장일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편이고 일단 보셨을 때 그냥 냉정하게 보세요. 시장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 그 바램을 여기에 대입하실 게 아니고 시장이 상승하려면 명확한 상승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떨어질 때도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조금 뭐랄까요? 확률적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유를 한 가지만 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갖다 대면 됩니다. 과연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갖다 댈 이유가 많을까? 예전에 최근에 상승했을 때도 박스권 만들어가는 이 와중에 뭐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그러한 시장이 있었죠. 기간이 있었는데 겨우 해봤자 박스권입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큰 흐름에서 이건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종목으로 지금 대입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상승에 뭔가 뒷받침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뭔가 이렇게 기폭제가 빵 터져야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강하게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관점인데 네. 어쨌든 수급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뭐 질문을 좀 많이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추세 전환인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요. 요즘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쭉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외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을 많이 했잖아요.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오히려 외인들은 매수를 하는데 버티다 이제 던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그런 분들 엇박자 많죠. 탄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 그 포지션대로 옮겨오고 막상 이제 마음 먹은 것처럼 갔는데 상승이 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제 매매 패턴이 꼬이게 되면 다시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 너무 많이 그때 가서 올라있죠. 이제 외국인들 또 팔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패턴에서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길어봤자 이번 주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은 이번 주 정도에서 좀 마무리될 것이다. 왜냐하면 딱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요. 이번 주가.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부재한데 네. 지금 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정말 시장이 상승할 거고 정말 좋다면 적극적으로 뭔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좀 관망하거나 간보는 모습은 조금은 애매하다. 어쨌든 뭔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조금만 사주면 시장이 많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좀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전략도 빠르게 좀 바뀌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짬에서 나오는 막 바이브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사실 주식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전략이 다른 것보다 전략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지금도 전략이 트렌드가 또 많아서. 바뀌었거든요. 네. 최근 이틀, 3일 사이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저번 주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네, 시장 이거를 분위기가. 뭔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포지션을 또 바꾸셔야 되는데 또 안 바꾸시고 계속적으로 좀 고집하시다 보면 계좌가 깨집니다. 지금은. 네, 이 부분에서 아까 이거 눈여겨보아야 되는 섹터나 이런 거 짚어보는 거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수급을 잘 보자. 네, 대외 변수를 잘 보시고 뭐 기술적인 거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변수들만 머릿속으로 염두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을 막 어렵게 뭐 누가 뭐가 옵션을 뭐 어쩌고 뭐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네. 이야기보다는 네. 기사들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 지금 시장은. 지금 네, 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왜 저희도 제철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그때 맞는 전략들이 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민감하게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혹시나 내가 부리고 있는 게 고집은 아닌지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오늘 시장의 핫한 섹터군들 앞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테니까요.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는 회의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면 시장에 대해서 읽는 눈을 기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요 며칠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금세 바뀌었는데 이 분위기에 따라서 잘 옮겨 타는 분들도 있고 늘 끝물에 모든 걸 떠안고 혼자 고점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부터 차례대로 짚어보면 아까 우리 정보부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실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코로나19 발병 이후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가 넘은 것이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뭐 늘상 저희와 지금 함께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젠간 잦아들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시장의 눈이 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이슈 저희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최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큰 의미는 두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대 최단데요? 네? 역대 최단데요, 확진자 수. 의미 없습니다. 네, 이건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단호박처럼 의미 없어요. 단호박처럼. 네, 의미 네.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시장은 그렇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가고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사람의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힘의 방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게 힘을 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메타버스 반도체 2차 전지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했다고 지금 이걸 볼까요? 사람들이? 솔직히 여길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아, 내가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코로나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암이라든지 CMO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런 제약바이오는 괜찮지만 코로나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움직였던 그런 제약바이오 그 심리적인 관점에서 사실 옥션이에요. 네.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셨을 때 메타버스나 5G나 반도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 코로나 치료제 사실 건가요?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쭤보면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라 네. 객관적인 시각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혹하지 않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뭐 단기 스윙 관점에서 짧게 대응하신 건 괜찮아. 네. 이번에 뭐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작년에 놓친 거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하시면 코로나 막차 놓치지 않을 네, 거예요. 이런 계속 마인드가 놓칩니다. 됩니다. 네, 그냥 놓치시는 게 나아요. 아, 네. 네. 그럴 거면 그냥 보내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를 하실 거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개씩 이제 신호를 주고 있어요. 임상시험과 관련된 암이라든지 네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쪽을 차라리 지켜보세요. 어. 바닥 구간에 있는 거 굳이 보실 거면 그런 것들 보시자. 네. 시간 투자를 좀 의미 있는 시간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라리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제약바이오가 다른 의미로 많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는 그 전에도 핫했던 적이 있지만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이 4,000명대도 돌파를 하면서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허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시젠이나 뭐 SD 바이오 센서나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슈팅이 좀 나왔던 오늘이었고요. 네.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된 주도 좀 슈팅이 나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늘 말씀드리는 게 실적을 보시고 그 기업의 실체가 있는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기술과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일부 소외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정말 실적과 실체가 확인된 기업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양의 성장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이어가거나 아니면 이제는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거나 네.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영업이익률이 높게 준비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10,000원으로 생각하고 10,000원에 샀는데 그 기업이 9,500원, 9,000원, 8,000원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사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실적과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이윤 추구가 제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온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개구리처럼 저점에서 매도하고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늘 스터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전에 제가 한번 발제를 드렸던 리오프닝 섹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러면 리오프닝 섹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 주류, 이제 외식 회복과 식당의 영업 제한 해제에 따라서 하이트 진로,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면 면세점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은 조금 침체돼 있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평균 이 정도는 되었다라는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공부가 되어 있다면 지금 내가 이 추세 저점에서 매도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근거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주로 돌아가면 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FDA 승인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다른 면세점보다, 이 기업이 다른 대형 마트보다, 이 기업이 다른 주류 업체보다 더 나은 게 무언가, 시장 점유율 1위 뭐 이런 거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추세 저점에서 매도하는 일은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실체와 실적,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볼 만한 섹터군들, 그중에서도 저희 허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건 기술과 실적이 나온다면 그 종목은 괜찮다. 청개구리처럼 그 좋은 종목들을 혹시나 저점에서 매도하는 실수는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관련돼서 다루었던 이슈들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좀 지나갈 겁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종목도 드렸었고요. 그 전략이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환영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슈는 잠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자면 5G 얘기해야 돼요. 저 오늘 여러 이제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근데 거기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5G 갖고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드디어 우리가 빛을 본다 라면서 쾌재를 부르시는데 약간 슬픈 게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왔는데도 아직 손실 구간이다. 그렇죠. 핍박 섹터였어요. 네. 아니 5G 당연히 메타버스 좋다, NFT 좋다, 뭐 증강현실 좋은데 그게 다 되려면 빠른 인터넷 속도가 기본인데 왜 5G 안 가는 거야? 하고서 너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의 제1 공약도 발표가 됐는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걸었다고 하죠. 일단 다음 세대는 무조건 디지털화가 보편화된 세대일 거기 때문에 5G 드디어 빛을 보나 혹은 통신 관련주 볼만한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통신주 관련돼서는 저희 이슈로도 다뤘었죠, 부장님? 네, 발제 주제로서 통신 장비주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통신 장비주가 쉴 만큼 쉬었다라는 말씀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 장비주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뭐 메타버스, AI, 자율주행, 그리고 프라이빗 5G망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5G 통신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KT가 먹통이 되는 사건도 좀 있었던 기억이 그랬죠. 새록새록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요.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 구축이라고 제목이 하나 달려 있고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5G, 6G 물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한 꼭지와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을 하겠다. 5G 민간 특화망 도입 지원하겠다. 6G 위성통신기술 연구개발 지원하겠다라는 대제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버스 수혜주로서 5G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왜 메타버스와 5G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 결국엔 뭔가 XR 기기를 우리가 눈에 쓰고 뭔가를 보는 세계가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를 뛰어넘은 X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뭔가 딜레이가 발생하거나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화면이 늦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멀미를 하게 됩니다. 몰입도가 또 확 깨지죠. 네, 몰입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합니다. 네. 멀미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것을 지연율이라고 하는데 초저지연율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그 XR 기기를 사용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엣징 컴퓨터가 있거나 아니면 이 지연율이 없도록 초저지연율이 될 수 있도록 통신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뭐 영화나 더욱더 그래픽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대용량을 통신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나아갔을 때 메타버스에서도 통신 기술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섹터가 지금 완연한 반등인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엔 누가 더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적과 실체가 있고 이 기업만의 특화된 기술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 기업은 기주기군가. 이 기업은 5G 기주국 함체인가. 아니면 이 기업은 트랜지스터인가. 아니면 광 트랜시버인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이 5G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 중에 안테나인가 어디엔가 들어가는가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공부를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팔 자리인가 팔지 않을 자리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비중 조절을 해 나갈 자리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경의 부장들에서 통신 장비 이슈 발제를 하고 나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김민우 씨 동호회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네. 네, 김민우 씨라고 하면 대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김민우 씨를 아는 분들은 이니셜로 한번 적어보시면 김민우 씨가 누군구나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분들께서 통신장비 발제 이후에 이제 팔아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참았으면 KMW. 왜 최저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좀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그분들께는 최소 20% 정도의 손실을 축소해드리는 기적의 노란톡 오픈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우 씨 동호회가 같이 힘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계시다. 뭐 67층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계시는데 주의와 용기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제는 주의해야 할 기업이 어디인지 분별을 해 보실 그런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때를 분별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손실 축소로 탈출해야 되는 기업들 실적과 기술력이 꼭 필요하다. 그 기업이 삼성전자에만 내는지 버라이즌에 내는지 AT&T에 내는지 일본에 내는지 캐나다에 내는지 삼성 밸류 체인 안에 들어있는데 확고한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 꼭 하시면 내가 이거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손실 축소로 탈출해야 하는지 구분이 되실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김민우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KMW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예, 관련돼서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저희 종목 상담. 한 획을 그으셨죠. 그러니까요. 종목 상담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관련돼서 오늘 5G 관련주들 혹은 통신주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 동향을 좀 살펴보셨을 텐데 사실 통신주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허 부장님이 또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갔거든요. 왜 이야기 그건 안 하세요? RF 머트리얼즈? 뭐 다 같이 간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옥석 가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축포를 지금 터뜨리기보다는 5G에서 대장은 이제 누구였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좀 나올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RF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대바닥 구간에서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 대바닥에서 통신 관련된 장비주를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함께 동반 상승이 나왔는데 워낙 가볍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통신뿐만 아니라 군수 장비 관련해서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저점에 잡았다면 그래도 좀
가져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유튜브에 오시면 네. 다시 보기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네. 거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뭔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랑하지 않으시길래 제가 자랑하시라고 판을 좀 깔아드렸습니다. 아니 뭐 다 같이 오르더라도 상승률이 적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회의 시간에 나왔던 종목들 이야기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약 이야기도 했던 게 사실 5G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는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이야기는 누구든 다 할 거라서 정책 수혜주가 되면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뭐 아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일단 뭐 사물인터넷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5G 그리고 보안 관련된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교육 그리고 블록체인, 뭐 AI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이제 정책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자면 이제 누리플렉스나 옴니 시스템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5G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제 미국에 갔다 왔죠. 네. 갔다 오면서 이제 그 통신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일단 했는데 5G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구축도 못하고 핍박을 좀 많이 받았죠. 네. 도쿄올림픽 원래 올림픽 딱 이후로 빵 터트려서 다 그럴라 그냥 했는데. 유럽부터 다 구축하려고 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지금 뭐 5G에 기대하시기보다는 이제 뭐 6G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건너뛰고 한번 6G로 나오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하신 네, 얘기였죠. 그냥 저는 좀 진지했습니다. 그랬나요? 옆에서 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좀 무서워요. 어쨌든 6G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뭐 5G가 굳이 아니더라도 뭐 같은 이제 통신망 그 구축하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6G가 좀 대세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은 차트상 뭐 기술적인 부분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5G 뭐 많이 좀 쪼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인 그 통신 장비들은 천천히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뭐 많이 손실이 나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하고 다시 하단에서 잡고 이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올라오시면 어떨까. 어쨌든 기간적으로 조금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션입니다. 옥션. 사람들이 네. 사고 싶어 하는가를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는 이랬을 거예요. 올라오네? 살아나나? 살아있네? 네. 이러다가 지금은 좀 조금은 애매한데?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중에서도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네. 종목들 아까도 뭐 RF 버티리얼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5G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딱 두 가지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전자나 파워넥 같은 경우 일단은 광섬유와 관련된 그런 종목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디지털 전환 공략에 대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누리플렉스랑 옴니 시스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에 따른 종목들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받아 적으셨죠? 관련된 부분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최 부장님은 반도체 상승 반짝해야 이번 주까지 아닐까라고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상승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다 보니까 막 삼성전자에 물릴 줄은 몰랐다 하시면서 계속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반도체 계속 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혹은 더 상승을 해서 좀 더 수익이 많이 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혹은 반도체 물려 계신 기간이 길어서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상승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허 부장님은 산업적으로. 네, 그 정보부장님께서 반도체는 이번 주에 다시 좀 반짝하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주셔도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단기로 그렇죠. 단기로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셔야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없을 것 같아서 단기로. 그래서 웃으세요, 삼성전자와 웃으세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나올 수 있다. 네,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방금 이제 김민우 씨 차트를 보느냐고 공들여서 그려놨던 추세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렇게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추세선이 최저점,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중기 되돌림 자리와 그다음에 수익 실현 라인이라고 수익 극대화 라인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긋는데요. 이 구간이 지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긴 차트의 시계열로 열어놓고 보면 지금 현재 그 12만 원대 라인이 중기 되돌림 자리에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좀 미리 들어왔죠. 그리고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를 본다면 1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10거래일 중 9거래일이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8거래일 연속 외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5거래일, 4거래일 동안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이 1조 13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1조 2,900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삼성전자로도 좀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거래일 중 8거래일을 순매수를 했고요. 최근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이 9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1조 1,700억 원 이상을 매도해 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10거래일 중 8거래일, 9거래일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되돌림 자리에서 차트를 횡보시켜 버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또 버티겠느냐? 내가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 내려갈 때 참 힘들었는데 7만 5천 전자가 왔다. 여기서 좀 빛을 보나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7만 5천 원, 7만 4천 원, 7만 3천 원, 7만 4천 원, 7만 5천 원 횡보를 네.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장을 견뎌낼 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시장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DDR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DDR4 8기가 제품이 전일 대비 0.6%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자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절대 갈리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주춤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볼만한 섹터이고 반도체 이야기 나누어 봤으니까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섹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 우리 부장님들이 이런 시장에서 이 섹터를 꼭 봐야 된다. 픽을 하나씩 해주신다면 골라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최 부장님 어떤 픽 하시겠습니까? 묶어서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 메타버스 NFT 볼만하다? 볼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봐야 한다. 이거 안 가면 시장 빠집니다.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그랬죠. 네. 그렇죠. 이거 안 가면 시장 빠집니다. 시장을 어쩔 수 올리기 없이라도 위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쩔 수 가길 없이. 바라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정책 관련된 아까도 누리플렉스나 옴니 네. 시스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 관련돼서 살짝 트렌드가 살짝 이제 다른 쪽으로 벗어나요. 기존 네. 부동산만 가다가 살짝 반대로 조금씩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응하는 정책 관련돼서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 부장님의 픽은 메타버스 NFT 정책 관련 주고 우리 허 부장님은 어디 꼽으실까요? 그간 통신 장비 그리고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내일 예고를 좀 드리자면 자동차 섹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꼭 픽을 한다면 자동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의 픽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픽 중에 내 포트폴리오 내에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약간 불안해져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